여러분, 냄비 고르실 때 너무 고민되시죠? 자주 사는 품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냄비 세트는 보통 신혼 때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쓰다가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 때쯤 다시 구매를 합니다. 물론 자주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풀세트로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주방용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냄비 세트도 많이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고객분들이 좋은 냄비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걸 추천해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객님은 제법 비싼 냄비를 구매했다가 얼마 후 다시 오셔서 다른 냄비를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좋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서 쓰기가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가장 좋은 냄비는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냄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님들께 들었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냄비를 잘 고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어떤 냄비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스텐 냄비만을 다루고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가형 냄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얇은 냄비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용도가 다를 뿐이지 당연히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사은품으로 받은 냄비들은 보통 두께가 얇으니 불 조절에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하며 라면을 끓이는 용도나 간단히 국 끓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질은 304나 316만 사용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계열 제품이나 400계열 제품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304에 비해 내식성이 떨어지는 재질이기 때문에 세척과 보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을 구매해도 되나요? 네,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장의 환경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사용하기 전 연마제를 제거하고 식초를 이용해 중금속 잔여물까지 제거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냄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께입니다. 냄비가 아무리 예뻐도 두께가 얇으면 오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리하다가 음식이 탈 수도 있고 음식의 열이 골고루 전달이 안 돼서 음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리를 자주 태우셨다면 요리 실력 탓이 아닌 냄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너무 무거우면 손목도 아프고 설거지도 힘들고 그래서 사용하기 전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근력이 좋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주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2mm에서 2.5mm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무게가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열 전달력은 좋습니다. 두께가 2.3mm만 돼도 저수분 요리가 가능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두께는 스테니 제품이 2.3T, 키친아트 프리미어 5 2.3T, 한일 스텐 스플릿 2.3T, ATM 프로 냄비 2.7T, 에델코첸 올데이 2.0T, 쿠게버 프로 프리미엄 2.5T, 셰프인 3.5T입니다. 두 번째는 스텐의 재질입니다. 스텐의 재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스텐 냄비는 냄비 안쪽을 304나 316 또는 316ti 재질을 사용합니다. 이 재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식성, 가공성, 용접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박스나 본품에 재질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304 제품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304가 아닌 제품들은 사용 후 세척과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고 대체로 얇기 때문에 폭넓은 요리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하는 냄비를 고를 때는 반드시 304 이상의 재질로 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4로 시작하는 430 스텐이나 439 스텐은 인덕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냄비 바깥쪽에 주로 부착하는 재질인데 혹시 304를 구매했는데 스텐 표기가 304와 430으로 되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인덕션용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손잡이 부착 방식입니다. 냄비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방식은 크게 리벳 방식과 용접 방식이 있는데 용접 방식으로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너무 얇은 스텐은 용접을 하게 되면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용접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설명서가 없는 당근으로 냄비를 구매할 때는 용접 방식으로 손잡이를 결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접 방식으로 결합한 제품은 기본 두께는 확보된 제품이고 재질도 304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리벳 방식은 장시간 사용 시 안쪽 연결 부분에 음식물이 낄 수 있고 열이 과하게 전달되면 리벳이 이탈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용접 방식은 손잡이를 붙이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초기 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 새 제품은 사용 전에 힘을 주어서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의 구조입니다.
냄비는 보통 냄비 전체의 두께가 동일한 통 3중이나 통 5중, 통 7중으로 된 제품들이 있고 바닥 두께를 강조한 바닥 3중이나 바닥 5중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스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무조건 통 5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인덕션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바닥이 두꺼운 제품이 좋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덕션은 순간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닥이 두꺼운 제품을 써야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고르게 풀어주어 눌어붙음과 특정 부분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맞는 말이긴 하지만 두 가지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한식을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두께가 동일한 통 5중 이상의 제품이 더 적합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음식의 열을 골고루 전달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3중 바닥이나 5중 바닥 구조는 냄비보다는 프라이팬을 고르실 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을 저장할 정도의 3중 바닥 제품들은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통 5중 제품들은 품질과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연마제 사용 여부입니다. 요즘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스텐냄비의 단점으로 꼽히는 연마제의 사용 여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스텐이 키친아트 프리미어 5, 한일 스텐 등등에서도 무연마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무연마 제품은 말 그대로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와 전해액을 이용해서 표면을 균일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이를 전해 처리 또는 전해 연마라고 하는데 대체로 처리하는 방식이 비슷해서 무연마 제품을 고르실 때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기준은 국내 생산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국내 생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품의 퀄리티나 AS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좋은 스텐 냄비는 브랜드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하고 매일 써도 불편함이 없는 손이 자주 가는 냄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스텐 냄비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